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남시 의료원에서는 본원에 계신 각과의 전문의 과장님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질환 소개 영상을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를 맡은 저는 재활학과 홍지성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료원의 신경외과 과장님이시죠. 김명종 과장님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척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좁아진 척추관에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눌려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체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을 이루는 인대, 뼈, 주변 조직 등이 비대해지거나 두껍게 자라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경추, 흉추, 요추에서 모두 생길 수가 있고 요추관 협착증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허리 쪽 발생 빈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허리 쪽 협착증이 원인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빈도가 높은 요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요추관이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 예를 들어 연골 무형성증이나 골석화증 같은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고, 골절이나 종양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퇴행성 원인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연령대의 발병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게 됐을 때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역시 생활 습관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감, 그리고 간헐적 파행 증상입니다. 특히 파행증은 요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다리가 저리고 시려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입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엉덩이 부위 통증이 있다가 서서히 허벅다리에서 무릎 아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파행 증상 때문에 증상이 심한 분들은 5분도 못 걷고 자주 쉬게 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수면장애가 있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약간 호전되기 때문에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통증, 이런 증상들이 심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런 협착증에 대해서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진찰 소견에서 우선 환자의 허리가 굽어있는 자세를 보이고 허리의 굴곡과 신전 자세 중에 신전 자세에서 더 불편함을 보인다. 그러면 요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하고 엑스레이 그리고 MRI 등의 영상 소견을 통해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기본적인 척추 형태와 퇴행성 변화 그리고 척추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MRI 소견에서는 인대나 주변 조직의 비유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져 있고 신경이 눌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MRI에서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증상이 없다면 병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진단을 받은 다음에 협착증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치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추관 협착증은 비수술적 방법,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운동 주사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큰 효과가 없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술적인 치료 이전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죠. 보존적인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증상이 급성으로 왔다면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을 유발시키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게 좋겠고, 진통제 복용과 열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치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로 주사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경막의 공간이나 추간공 주사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가느다란 동안 협착 부위로 직접 들어가서 약을 뿌려주는 그런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도 크게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에 대해 기피감이 있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협착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가만히 놔두면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요추 협착증 수술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줌으로써 오랫동안 압박되어 있던 신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수술 방법은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시행되는 방법은 황색인대 제거술로 3cm 정도 피부 절개를 한 뒤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고령의 환자도 무리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전이증이 같이 있어서 척추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사못을 고정해서 뼈를 유압해주는 요추관 유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신경 주변의 협착증을 유발하는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해줌으로써 확실하게 척추관을 넓혀줄 수 있지만 수술 시간이 비교적 길고 수술 시 출혈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절개로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도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수술 방법도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했었을 때 그 이후의 경과들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 후 대개는 당일 시술이 가능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정을 잡아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의 경과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효과가 길게는 수년 이상부터 짧게는 몇 주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반복 시술도 가능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하루 이틀 전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은 황색인대 제거술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짧게 소요되고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당일 시술, 당일 수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짧게도 2, 3일 경우에 이제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술 후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수술 부위 감염이나 출혈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하지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은 2%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척추관 협착증, 그 중에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많이 쓰는 작업을 했을 경우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을 경우에는 1, 2분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이 도움이 되고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허리를 이용하기보다는 무릎을 이용하여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가벼운 보행 그리고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허리 근력 운동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활 문화상 예전부터 방바닥 생활이 익숙한데 방바닥 생활은 되도록 피하고 의자나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김명종 과장님 모시고 작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그 예방은 이제 지속적인 운동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